내년에 달라지는 것들 뭐가 있을까 앞부분에서 살펴봤는데요. 또 전기 가스 요금 오른다고 하지요. 이 내용 한번 알아보죠. 안진걸 소장, 네. 얼마나 오릅니까? 지금 아직 확인은 안 됐습니다. 예. 10% 안팎 이야기도 나오고 그러는데요. 그렇게까지는 못 오를 거고요. 다만 11월 달에 물가 인상률이 3.7%나 됐잖아요. 12월 달도 비슷하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부담이 많기 때문에 일단 원칙적으로는 공공요금은 모두 동결한다는 발표가 있었는데 예. 다만 전기와 가스 같은 경우는 해외에서 그 수입하는 에너지 비용이랑 연동이 많이 되어 있잖아요. 우리 국내 생산 비용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인상 요인이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논란이 왜 생겼냐? 처음에 원칙적으로 동결하는데 그 중에서 전기가스 요금은 4분의 2분기 정도는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의견이 나온 거예요. 그럼 대선 끝나서 인상하는 거니까 야당 쪽에서는 대선 피하고 올리겠다는 거냐? 나쁜 정부다 이렇게까지 해버린 거고 구윤철 이 국무조정실장이 직접 언론에 나와서 그게 아니고 겨울에 올리면 겨울에는 전기가스를 많이 쓰게 되는데 그럼 서민 중산층도 얼마나 부담이 되냐. 예. 일단 겨울 많이 쓰는 때를 피해서 4분의 2분기나 4분의 3분기 그러니까 하반기쯤에 어쩔 수 없이 가격 인상 요인이 있으니까 올리겠다라는 걸 검토하고 있다 이렇게 됐는데 최종 확정된 것 같지는 않은데 뭐 알겠습니다. 이건 생각이 따라서 논란이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일단 겨울을 피하는 건 잘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지금 부분에 물가 관해서 인상도 높고 장성철 교수 의견을 들어보죠. 이거는 대선 지나고 나서 올리겠다라는 집권 여당의 꼼수가 아니냐라는 생각이 예. 듭니다. 대략 전체 인상폭은 5.6% 정도 되는 것 같고요. 4인 가구 기준으로 월 평균을 하면은 1,950원 정도 인상하는 금액이라고 합니다. 물론 우리가 한 2,000원 안 되는 돈이니까 별 부담이 안 될 거야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전체 가구로 보면은 이것도 상당한 적지 금액으로 않죠. 보여집니다. 예.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계속 지속적으로 얘기한 게 뭐냐면 탈원전을 하더라도 전기료 인상은 절대로 없다라고 몇 번씩이나 얘기하셨거든요. 근데 결국에는 임기 중에 올리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과연 국가 지도자의 그런 정책적인 신념이 국민에게 어떠한 피해를 주느냐 그 부분도 좀 따져봐야 될 것 같습니다. 대선 끝나고 올린다고 하니까 선거 끝나고 올리겠다는 거냐 꼼수라는 지적이 있을 법도 하지만 만약에 꼼수라고 한다면 아무 말 않고 있다가 대선 끝나고 올려도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럴 수는 있지만 지금 한전의 적자 폭이 너무나 커지고 있기 때문에 예. 주가도 좀 관리해야 된다라는 부분도 아니 있는 것 꼼수를 같습니다. 미리 얘기하는 꼼수가 있냐 이거죠. 글쎄요, 그것이 아, 그러니까 야당 그러니까, 쪽에서는 예. 어쨌든 대선을 앞두고 올리게 되면은 여당한테 불리하니까 대선 끝나고 올리는 거 아니냐라고 정치적인 공세를 하는 거죠. 근데 이게 예를 들면 저 우리 앵커께서 말씀 잘한 것처럼 꼼수면 안 올리겠다 해놓고 선거 끝나고 뭐 이러면 사람들 좀 잊어먹으려 할 때 한두 달 후에 올리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미리 밝힌 거로 봤을 때 저도 뭐 정부 여당에 비판 많이 하는 사람인데 요건 겨울을 일단 사실은 오래 올리려고 그랬어요. 계속 올려달라 그래요. 예. 가스공사나 그동안 한전에서는. 안 올랐습니까? 예, 아니 일부 올랐었죠. 예. 일부 올랐었는데 최근에 안 올랐었습니다. 최근 2, 3년간. 예. 그래서 인상 요인이 돼버린 거예요. 근데 올해 올린다는 양이 나오니까 마침 근데 물가가 우리가 이제 계속 이야기한 것처럼 계란이 한 2배 뛰고 우유값도 뛰고 예. 막 이러면서 지금 체감 물가가 지금 물가 인상률이 3.7% 하자면 체감 한 10% 안팎 되는 거거든요. 이렇게 되면요. 최근에 라면값도 뛰었거든요. 우리 국민들께서 만약에 소득이나 또는 정부의 지원, 복지 지원이 충분하잖아요. 그러면 계란값이 좀 뛰고 라면값이 뛰는 것 부담이 덜하죠. 왜냐하면 등록금으로 1년에 1,000만 원 내는데 만약 500만 원 주를 받는다. 그러면 500만 원이라는 이득이 생긴 거니까 물가 뭐 몇천 원 몇만 원 오른 게 그렇게 크게 신경 안 쓰는데 교육비, 주거비, 의료비, 통신비 같은 게 부담이 큰 상황에서 몇천 원만 올라도 확 놀라는 거거든요. 최근에 기름값까지 많이 올랐는데 다행한 건 이제 기름값도 지금 떨어지고 있습니다. 유류세도 인하해가지고. 그래서 겨울에 지금 4%의 물가 인상률 그다음에 겨울에 에너지를 많이 쓰는 사정을 감안해서 예. 정부가 인상 시기를 4분의 2분기나 3분의 3분기로 늦춘 거다. 이게 팩트인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어쨌든 그게 묘하게 대선 이후다 보니까 그런 오해는 받을 소진이 있었던 것 아니 근데 같습니다. 여름에 에너지를 더 많이 쓰죠. 왜냐하면 에어컨 틀느라고 훨씬 더 많이 쓰지 않습니까? 전력 예비율이라든지 예. 전력 사용량이 여름에 더 많아요. 예, 그러니까 여름에 가장 더울 때 제일 많고요. 예. 그 다음에가 이제 겨울에 두 번째로 많은데 정부 설명은 겨울에 어쨌든 이번 올리면은 뭐 더 나올까봐 예, 겨울에 그리고 안 올린다는 말은 제가 여름에는 이제 듣기에도 뭐 별로 설득력은 폭염으로 없어요. 돌아가신 분이 있는데
추워서 돌아가신 분이 있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예. 그리고 이제 이런 면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계획을 정부가 발표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보통 연말 되면은 우리 아까도 따져봤듯이 내년에 달라지는 것들 해가지고 정부가 미리 2022년도에는 이렇게 바꿉니다. 여러 가지 것들을 그렇게 발표를 해요. 예. 그런 계획이 있기 때문에 이런 걸 발표한 것이지 뭐 이렇게 꼼수다 아니다. 뭐 꼼수 아니면은 발표 안 하지. 이렇게 볼 건 아닌 것 같아요. 예. 자, 부동산도 지금 가장 큰 관심 아니겠습니까? 사실 대장동이라는 게 터져가지고 부동산 문제가 오히려 좀 가려진 측면도 없지 않은데 사실 이번 대선의 가장 큰 변수가 부동산이다 그런 얘기 처음에 나왔는데 안진걸 소장 그 전문가들 이렇게 만나서 얘기 들어보면 어때요? 지금 일부에서는 문재인 정부에서 시행했던 강력한 부동산 정책의 효과가 서서히 나타나면서 내년부터는 집값이 안정세로 돌아설 거다라는 전망이 있는가 하면 아니다. 아직도 2, 3년간은 더 상승 여력이 있다. 이런 전망도 있고 어느 쪽이 더 많은 것 같습니까? 예. 지금 뭐 최근에 엄청난 화제되는 게 3프로 TV에서 이제 이재명 후보와 윤석열 후보가 출연한 거잖아요. 예. 뭐 거의 뭐 300만이 넘게 지금 이재명 후보가 봤던데 거기서도 왜 집값이 올랐느냐에 대한 질문에서 이제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저금리와 유동성에는 장사가 없다. 전 세계적으로 다 그렇게 됐다. 다만 이제 대한민국에서도 많이 오른 것은 어쨌든 정부 책임이다. 이런 표현이 나오던데요. 지금 전체적인 분위기는 대세 하락기다라는 거는 많은 분들이 하락기다. 예, 실제 지금 서울 강동구만 해도 1억씩 떨어지고 있습니다. 물론 근데 그게 완전 폭락으로 가느냐? 폭락으로 가면 또 하우스푸어들 대출 많이 끼고 이제 사신 분들 또는 갭 투자한 분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큰 문제가 있을 수가 있어서 이재명 후보도 폭락은 돼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안정적으로, 그러니까 저기 경착륙이 아니라 연착륙이 돼야 된다는 의견을 밝힌 것 같습니다. 저희들도 계속 토지 플러스 자유연구소나 뭐 생활경제연구소 저희 이렇게 함께 연구하는 싱크탱크들 그룹이 있는데요. 전체적으로 지금 매물이 쌓이고 있고요. 매수는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얼른 이제 집값이 떨어지니까 사람들은 집 팔려고 그러고 특히 다주택자들은 거기다 종부세까지 나왔기 때문에 집을 파는 것이 늘어나고 법인도 매물 늘어나고 있고 대신 살려고 하는 사람들은 지금 기다려버리는 거예요. 더 떨어질 거라고. 이런 상황에서는 아무래도 집값이 내년에는 더 떨어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저희는 전망하고 있습니다. 장성철 교수도 들은 적이 있습니까? 그 현실적으로 저는 뭐 전 일산에 살고 있으니까 일산의 집값들이 어떻게 바뀌고 있나 제 제일 큰 관심사인데 그렇게 변동은 없는 것 같아요. 일산은 워낙 뭐 저평가되어 있고 예. 그리고 근데 많은 분들이 아직 서울에 강남에 뭐 살고 싶어하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쪽 쪽은 아직 뭐 떨어지는 것 같지는 않고요. 뭐 오르고 있는 곳도 있다라고 예, 일부 오른 데가 표현되더라고요.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집값 문제는 내년에 뭐 예를 들면 내년 1월부터 바뀌는 것이 뭐 종부세가 이제 3.2% 정도 상향 조정하는 그 정도 바뀌는데 대선 후보들이 많은 공약을 예. 이 어제랑 뭐 저번 주에 다 내놨어요. 예. 그런 것을 보면 누가 대통령이 되느냐에 따라서 부동산 정책이 또 한번 획기적으로 확 바뀔 것 같아요. 예. 그때 상황을 좀 더 두고 봐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누가 듭니다. 되더라도 바뀌긴 바뀔 것 같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윤석열 후보는 야당이고 네. 이재명 후보도 현 정부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는 여전히 좀 더 다른 입장을 실패다라는 표현을까지 예, 했었죠. 예. 아니 심지어 실패했다. 가장 큰 잘못이었다. 그러면 시장이 공급을 원하면 공급을 늘리는 신호라도 줘야 된다. 이렇게까지 이제 3%에서 표현한 겁니다. 그러니까 알려진 것보다는 훨씬 부동산 정책이 유연하고 그다음에 종부세가 이렇게 올라갔으면 팔고 나가려고 하면 이른바 이제 매물이 그렇게 늘어나는 거잖아요. 다주택자들이. 그러면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를 그래도 1년에도 유예를 해줘야지 사람들이 얼른 팔고 나갈 거 아니냐. 1년 이후에는 얄짤없다. 대신 1년 안에는 팔면 중과를 면제해 주겠다. 이렇게까지 표현한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만약에 이게 지금 정부에서는 반대를 하고 있지만 그리고 사실 시민단체도 이걸 다 반대했는데 저는 집값만 조금 더 하향 안정화된다면 이런 조치도 해줘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면 더 떨어질 겁니다. 왜냐하면 매물이 더 늘어나죠. 그다음에 공급이 계속 늘어나고 있거든요. 주택 공급이요. 그러면 집값이 떨어지는데 네. 왜 그러면 청와대나 정부는 그걸 왜 반대해요? 이미 1년 저기 유예를 한번 1년 했는데 또 1년 유예하는 건 말이 안 된다는 것이고 세금을 그러면 그 전에 1년 그 중과로 세금을 내신 분들은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아니 형평성 문제보다 다주택자 네. 양도세 중과를 유예한 이유가
집을 많이 팔아가지고 기본적으로 집값을 안정화시키겠다, 하락시키겠다는 건데 그 목적이라면 그거를 계속 그냥 유예하고 보유세 없애는 게 강화로 낫잖아요. 충분하다는 게 이제 정부의 입장인 것이죠. 그리고 네. 다주택자 중과 같은 경우는 그 사람들이 없는 소득에 세금을 내는 게 아니라 네. 10억을 양도차익이 났다. 그러면 그 중에서 60%를 내라는 거기 때문에 충분히 의미가 있다. 그러니까 제 말은 예. 불로소득 환수다 이거죠. 오늘 여기까지 해야 되겠어요. 시간이 없어가지고. 안진걸 소장님 둘다 내년에는 일리가 있습니다 아마. 좀 더 밝고 희망적인 예. 그런 민생 소식 많이 예. 전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열심히 캠페인해서 좋은 소식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두 분 건강하시고 새해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